만에 하나는 굉장히 큰 확률이거든요. 100만 분의 1, 1000만 분의 1의 확률에서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시험을 했기 때문에 100%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, F-35라든가 F-22 거의 이제 근접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에서 KF-21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에 대한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굉장히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. 이 전투기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야 만들 수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,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었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KF-21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무슨 10년짜리 무기 체계를 개발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미국 그 정부 관계자가 어떻게 10년 만에 개발을 할 수 있느냐, 좀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다,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. 굉장히 다양한 시험을 많이 하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. 일단 비행 제어 기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항공기가 비행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비행기가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다 제어하는 기술이고요. 비행 제어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행기가 날 수가 없는 거고, 제어 기술이 만약에 뭐 부족하다 하면은 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 항공기와 저희 전투기는 약간 좀 차이가 큽니다. 일반 항공기는 굉장히 항공역학적으로 안정성 있게 개발이 됩니다. 전투기는 기동성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.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려다 보면 이 항공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한 형태의 항공기를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인위적으로 안정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기에서의 비행 제어 기술은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T-50이라는 고등 훈련기를 개발을 했을 때 이 비행 제어 기술은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고, 기술 이전도 안 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. 그나마 우리가 T-50, FA-50 사업을 하면서 그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굉장히 많이 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하셨나요? 네, 저희 비행 제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, 결국 비행기에 큰 영향성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중화라고 하는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.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또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,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어떤 마진이라는 걸 둬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적어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랜딩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단 한순간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복구가 안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가 비행제 소프트웨어 없이 동작이 될 수 있는 단 1초도 없거든요. 만약에 죽었다, 컴퓨터가 죽었다, 소프트웨어가 우리 흔한 말로 갑자기 그냥 맛이 갔다, 비행기가 바로 이런 비정상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을 조종사가 어떻게 회복할 방법도 없고요. 공중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.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공중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이 지상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, 그 차이가 없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부분에서 시험 장비도 굉장히 중요한데, HQS라고 하는 핸들링 퀄리티 시뮬레이터, 저희가 모든 그 비행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를 동일하게 갖춰 놓습니다. 지상에서 항공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이거를 이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장비가 되고요. 조종사 입장에서 HQS에서 탑승했을 때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갔을 때 얼만큼 차이가 있었나요? 이게 저희는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. 최초 비행했었던 조종사분 말씀이 HQS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비슷했어요. 이런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고, 그 다음에 ETS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테스트 스테이션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고장을 주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. 항공기가 공중 상황에서는 일부러 고장 내킬 수는 없잖아요.
근데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사실은 시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을 그런 고장조차도 이 ETS라는 장비를 통해서 온갖 방법으로 고장을 냅니다. 이 비행기와 시스템에 대해서. 예를 들면 저희가 3개의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컴퓨터를 완전 뭐 죽여본다든지 두 번째 컴퓨터에서 어떤 이상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상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만에 하나, 저희는 만에 하나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. 만에 하나는 굉장히 큰 확률이거든요. 그래서 만에 하나가 아니라 더 적은 100만 분의 1, 1000만 분의 1의 확률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지상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. 저희가 비행시험을 작년 말 기준으로 1000소티, 즉 1000번 정도 비행을 했었습니다. 저희가 1000회 비행을 했다는 것은 대충 만들어서 또는 어떤 요행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실적은 아니거든요. 갭이 우리가 지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중에서는 이만큼 차이가 났다면 이 차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이 점점 줄여나가는 만큼 비행기는 우리 지상에서 예상했던 것과 이 공중에서 움직이는 게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안전하게 되는 거거든요. 9년 동안 저희가 잘 밟아왔지만 아직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그 동안에도 계속 비행시험을 할 텐데 부디 안전하게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저희가 비행시험을 완료를 하고 군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서 시험평가도 완전히 끝내고 사업이 성공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 저희가 양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KF-21 항공기가 전력화돼서 우리 영공을 좀 지키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게 외국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뭐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.